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일부터 최장 열흘간의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일찌감치 귀성길에 오르거나 여행 떠나는 분들도 많은데요. 이 시각 서울역과 인천공항 그리고 서울요금소 차례로 연결해서 현재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서울역 연결합니다. 자, 송서영 기자. 자, 지금 송 기자 뒤를 보니까 귀성 인파로 꽤 북적이는 것 같은데요. 서울역 상황 어떻습니까? 네, 제가 일찍부터 이곳에 나와서 대합실 상황을 살펴봤는데요. 퇴근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시민들이 서울역에 몰려들고 있습니다. 큰 짐가방이나 홍삼, 과일 같은 선물 세트를 챙겨든 귀성객들이 환한 표정으로 열차에 올라탔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하루만 더 쉬면 연휴가 길게는 열흘인데요. 오랜만에 가족과 함께할 생각에 들뜬 시민들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아버지 생신이 추석 전날이라 가족들 모두 모이기로 해서 가고 있어요. 격려하고 서로 충전해주는 그런 게 기대가 되죠. 독박 육아를 하지 않는다는 게 가장 기대가 되고요. 아이들이 만든 것들 그런 거 이제 좀 예쁘니까 가져오면 좋겠다 하셔서 그런 것도 좀 챙겨가고 드릴 용돈 조금 챙겨가고. 기차표 못 구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매표소 키오스크에는 거의 모든 좌석이 매진됐다고 떠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 집계인 오늘 오후 3시 기준으로는 하행선 열차의 예매율이 88.5%입니다. 경부선이 93.8%, 호남선이 88.7%, 전라선 88.1%입니다. 코레일은 연휴 기간 매일 평균 40회 정도 운행 횟수를 더 늘린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연휴가 끝나는 다음 주 일요일까지 총 360만 석의 좌석이 공급되는 겁니다. 특히 추석 전날인 5일에 가장 많은 34만 9천 석을 공급한다고 하니까 표를 못 구하신 분들은 예매 상황 계속해서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인천국제공항으로 가보겠습니다. 김지인 기자 연결합니다. 자, 김 기자. 이미 한참 전부터 이번 연휴에 여행 가야겠다 마음먹은 분들 많으실 텐데요. 현재 출국장 상황 어떻습니까? 네, 저는 지금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출국장에 나와 있습니다. 늦은 저녁 시간인데도 이 탑승 수속을 기다리는 줄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는데요. 여기 옆에 보시면 출국장별 대기열 상황이 실시간으로 안내가 되고 있는데 곳곳마다 제법 붐비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 전국 15개 공항에서 526만 명이 이용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오래전부터 장거리 여행 계획하셨던 가족 여행객들 많이 눈에 띄었는데요. 이분들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1년 전부터 준비해서 오늘 출발하게 됐습니다. 양가 같이 가는 건 처음이고요. 어제 사전 답사도 했습니다. 어르신들 오셨다가 고생하시면 안 되니까 미리 나와서 한번 보고. 25년 황금 연휴가 어떻게 있다 그거 듣고 가족끼리 여행 적금 들어가지고 그거 타서 이번에 가게 됐어요. 9시 50분 비행기라서 거의 6시간 전에 도착을 한. 싸우지 말고 잘 다녀오자. 파이팅! 네. 인천공항공사는 오늘부터 열흘간 245만 명이 인천공항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내일이 24만 명으로 가장 붐빌 것으로 봤습니다. 연휴 기간 하루 평균 이용객은 지난해 추석보다 11.5% 증가한 22만 3천 명 수준입니다. 어제부터 전국 15개 공항 노동자 2천여 명이 인력 충원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했는데요. 아직까지 탑승객 수속이나 여객기 운항에는 혼란은 없는 모습입니다. 다만 내일부터 연휴 끝까지 보안검색 요원들이 추가 근무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게 일부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출국 수속 지연이 불가피한 만큼 내일부터 공항을 이용하실 승객분들께서는 조금 더 서두르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천국제공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서울요금소로 가보겠습니다. 정한솔 기자 연결합니다. 자, 정 기자. 연휴가 긴 만큼 이동 차량이 좀 분산돼서 정체가 좀 덜할까 싶기도 한데요. 현재 고속도로 상황 어떻습니까?
네, 황금 연휴를 하루 앞두고 서둘러 고향으로 떠나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서울요금소를 통과하는 차량 적지 않습니다. 곳곳에서 정체는 이미 시작됐는데요. 고속도로 CCTV 영상 함께 보면서 정체 상황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부고속도로 죽전 부근입니다. 화면 오른쪽이 부산 방면인데요. 차량 행렬이 길게 늘어선 채 가다서다를 반복하고 있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왼쪽 서울 방향으로는 차량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까지 통행은 원활한 모습입니다. 다음은 영동고속도로 반월터널 인근인데요. 강릉 방면은 조금 전까지 정체가 극심했는데 지금은 해소된 모습이고요. 인천 방면도 속도 내는데 문제 없습니다. 이곳 요금소를 기준으로 해서요. 지금 서울을 출발하면 부산까지 4시간 40분이 걸립니다. 광주는 3시간 40분, 강릉까지는 2시간 40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오늘 귀성길 혼잡도는 밤 11시 이후에 해소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번 추석은 최대 열흘간의 연휴라 교통량은 어느 정도 분산될 전망입니다. 하루 평균 통행량은 작년보다 2.4% 감소한 542만 대로 예측됩니다. 연휴 중 고속도로가 가장 혼잡한 날은 언제일지도 취재했는데요. 귀성길은 추석 전날인 5일, 서울 돌아오는 길은 당일인 6일에 가장 혼잡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실시간 정체나 사고 상황은 교통정보 앱이나 도로공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하시면 됩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여파로 먹통이 됐던 119 신고 시스템도 복구됐는데요. 교통사고나 차량 화재 등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전화나 문자, 영상통화 등 모든 방식을 활용해 119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요금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1개 회원국 정상들이 모이는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가 이제 이달 말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홍보 영상이 공개됐는데요. 한국을 대표하는 스타들이 대거 출연한 영상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항공기를 지상 유도하는 역할로 등장해 회원국 간의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조정자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김재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비장한 음악과 함께 파일럿 차림으로 등장한 지드래곤. 세계 각국에서 온 듯한 20명의 귀빈에게 막 환영사를 하려는 순간. Welcome to APEC. 여기 2025 차 좀 빼주세요. 2025. 차 빼달라는 말에 음악이 멈춥니다. 어색하게 운전대를 잡는 지드래곤. 그런데 자가용이 아니라 에이펙 2025 로고가 새겨진 비행기입니다. 세계가 경주로 향한다는 경주 에이펙 홍보 영상. 그런데 엑스트라의 면면이 더 화려합니다. 밥을 먹는 칸의 남자 박찬욱 감독, 2개의 심장 박지성 선수, 한식집 요리사로 미슐랭 3스타 안성재 셰프, 한복 차림 종업원도 K-팝 스타 장원영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주차 요원으로 등장합니다. 양손에 경광봉을 들고 각국에서 온 여객기들을 반듯하게 안내합니다. 12.3 내란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정유치시키고 각국의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조정자의 모습이 탈권위적으로 묘사된 겁니다. 수평적이고 탈권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조율하고 조정하는 지휘자로서의 모습을 강조하고 싶었다. 경주 에이펙 준비에 들어간 이 대통령은 앞서 보낼 추석 연휴 메시지도 내놨습니다. 참모들을 향해 공식적으로는 쉬라고 해 수석 보좌관 회의 도중 웃음이 터져 나왔는데 연차를 내가지고 공식적으로는 쉴 생각입니다. 바로 이어서 나온 대통령의 한마디에 더 큰 웃음이 들려왔습니다. 공직자가 솔직히 휴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 대통령은 추석을 앞두고 관세 협상과 국자원 화재 등 안팎을 둘러싼 환경이 녹록치 만은 않다고 밝히면서도 수많은 역경을 헤쳐온 우리 국민의 위대한 저력이 있기에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AI 열풍을 일으킨 챗GPT를 개발한 오픈AI의 대표죠. 샘 얼트먼이 한국을 방문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고대역폭 메모리 HBM 공급 의향서를 체결했습니다. 계획대로 된다면 삼성과 SK가 연간 100조 원 규모의 HBM을 공급하게 될 텐데 이재용 최태원 회장과 함께 샘 얼트먼을 만난 이 대통령은 투자 재원 마련을 위한 방안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오혜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픈AI 샘 올트먼 대표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손을 맞잡았습니다. 700조 원을 투자해 미국 전역의 AI 데이터 센터를 짓는 스타게이트 사업에 필요한 고대역폭 메모리 HBM을 입도 선매하기 위해서입니다.
couldn't be more excited to get to partner with Korea, both to support the needs of the country and also to really develop AI to its potential for the good and bring it to the world. 오픈AI가 한국 반도체 업체에 공을 들이는 건 스타게이트 사업 성공을 위해서는 저장한 데이터를 GPU 프로세서에 보내는 HBM 성능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올 2분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세계 HBM 시장 점유율은 79%, 엔비디아가 전 세계 HBM의 70%를 쓸어가고 있기 때문에 오픈AI는 이번 삼각동맹을 통해 안정적으로 HBM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오픈AI가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 요구한 HBM은 연간 1,000만 장, 우리 돈 100조 원어치에 달합니다. 지난해 SK하이닉스 매출의 1.5배에 육박하고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 매출 전체와 비슷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올트먼과 이재용, 최태원 회장과 만난 자리에서 투자 재원 마련을 위해 금산분리 규제 완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저는 인공지능 개발이 인류가 금속을 개발한 것과 거의 비슷한 엄청난 결과를 빚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업계에서 천문학적인 자금이 필요한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자체가 비현실적이라는 비판도 나오는 상황이라 실익을 당장 판단하기엔 이르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오혜정입니다. 앞서 보신 상황을 주식시장은 큰 호재로 받아들였습니다. 특히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대거 사들였는데요. 반도체 관련주가 급등하면서 코스피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삼성전자는 무려 4년 9개월 만에 장중 한때 9만 원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김건휘 기자입니다. 코스피 종가는 3,549.21, 하루 만에 2.7%, 100포인트 가까이 급등하며 역대 최고치를 또다시 갈아치웠습니다. 오픈AI와의 협업 사실에 SK하이닉스가 10% 가까이 폭등해 40만 원에 근접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삼성전자는 4년 9개월 만에 장중 한때 9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외국인들은 말 그대로 폭풍 쇼핑을 했습니다. 순매수 규모 3조 1천억 원, 특히 삼성전자를 1조 7천억 원 대거 쓸어 담았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3조 원 넘게 팔면서 그동안 못했던 차익 실현에 나섰습니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이런 증시 상승세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연말까지 놓고 봐도 지수 방향은 위로 보고 가는 게 맞지 않나. 외국인들이 이렇게 주가를 끌고 올라가니까 시장에서도 이번에는 좀 더 갈 수 있겠다. 이재명 대통령도 코스피 지수가 3,500을 돌파한 것을 언급하며 이런 분위기에 힘을 실었습니다. 이 추세 자체는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을 것 같아요. 비정상들이 정상으로 많이 회복되고 있어요. 그 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개인 투자자들이 7월부터 석 달 동안 18조 원을 순매도하는 등 여전히 국내 주식을 내다 팔고 있고 1,400원이 넘는 원달러 환율은 부담입니다. 주가 지수로 한 4,000원짜리까지는 어렵지 않게 올라갈 것으로 보이고요. 그 이후의 상승은 결국에는 이제 기업의 실적으로 이어져야지. 국내 증권사들도 코스피가 연말까지 3,600에서 3,800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건희입니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공직선거법 등 위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3차례 이상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아 체포했다고 밝혔는데요.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재인 기자, 지금도 조사가 진행 중인가요? 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오늘 오후 5시 40분쯤 이곳 서울 영등포경찰서로 압송됐습니다. 현재 변호사가 입회한 가운데 2시간 넘게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오후 4시쯤 서울 강남 자택에서 체포된 이 전 위원장은 수갑을 찬 채 경찰서에 도착했습니다. 호송 차량에서 내린 뒤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5분간 입장을 밝혔는데요. 두 손을 들어 차고 있는 수갑을 보여가며 누가 체포를 시켰냐고 반발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국회 출석하느라고 영등포 경찰서 못 온 걸 가지고 이제 저한테 지금 이렇게 수갑을 채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지난달 27일 예정된 출석에 응하지 않자 체포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전 위원장이 3차례 이상 출석 요구에 불응해 체포영장을 집행했다는 겁니다. 이 전 위원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국가공무원법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국가공무원법 65조와 공직선거법 85조에서는 공무원의 정치운동과 선거운동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작년 8월 이후 유튜브에서 했던 발언이 공무원의 정치 중립 의무를 어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을 직접적으로 비난해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저지하기 위한 목적의 사전 선거운동이라는 판단입니다. 이 같은 발언과 관련해 감사원은 지난 7월 이 전 위원장에게 주의 조치를 했습니다. 이 전 위원장은 자신의 혐의에 대해 자기 방어 차원에서 얘기한 거라며 부인했습니다. 변호인은 3차례 소환 통보를 받았지만 우편물이 모두 소환일 이후에 도착했다면서 부당한 체포라고 주장했습니다. 체포된 피의자는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석방해야 하는데요. 이 전 위원장이 야간 조사를 거부함에 따라 오늘 경찰 조사는 곧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내일 추가 조사를 마친 뒤 신병 처리 방향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영등포경찰서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은 지난해 8월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직무가 정지됐습니다. 그러자 보수 성향 유튜브 방송에 잇따라 출연해 위험한 발언들을 쏟아냈고 직무 복귀 이후에도 편향된 발언을 이어갔는데요. 문제의 발언들 이재욱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지난해 9월 국회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기간 이진숙 당시 방송통신위원장은 유튜브 출연에 열을 올렸습니다. 보수의 여전사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 별명이 일단 어떠신지 하고 보수 여전사. 보수의 여전사 참 감사한 말씀이고요. 가짜 좌파들하고는 우리가 싸우는 전사들이 필요하다. 자유파 국민이 부여한 자랑스러운 간판입니다. 자, 보수 여전사 이재욱. 감사합니다. 공무원으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어겼다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민주당이나 이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이다. 그리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것도 하는 집단이다. 지난 1월 직무에 복귀한 이후에도 발언 수위는 계속 거칠어졌습니다. 보수 성향 매체를 연이어 만나 민주당에 대해 다수의 독재이자 폭정이라며 이런 집단은 사회의 해악이라고 공격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라고 이야기한다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허위사실 유포범 또는 대북 불법 송금범 이렇게 부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전 위원장은 생각이 다른 상대방을 제거 대상으로 바라보는 듯한 인식과 발언을 드러냈습니다. 경찰서에 압송돼 들어가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 전 위원장은 배달이 시켰냐며 야당을 비방했습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통일교의 국민의힘 전당대회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이 그제 국민의힘 경남도당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당시 통일교 산하 단체 임원이 추천인으로 적힌 입당원서 300여 장을 확보했는데 특검은 이 입당원서를 낸 사람 가운데 절반가량이 통일교 교인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구민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이틀 전 국민의힘 경남도당을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이 압수수색했습니다. 혹시 오늘 어떤 것들 위주로 좀 진행하고 계시는지 좀 자료 확보 좀 어떤 것들 하셨을까요? 특검이 확보한 자료는 추천인이 박모 씨로 적힌 당원 가입서였습니다. 그런데 박 씨는 특검이 압수수색한 통일교 우호단체의 임원을 맡았던 인물입니다. 또 과거 경남도의원으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피스로드는 남북 간에 끊어졌던 도로를 연결해서 거제에서 평양까지 달리자고 하는 통일운동이고 한 통일교 관련 행사에서 찍힌 박 씨의 사진을 보면 한학자 통일교 총재와 박 씨가 악수를 하고 있고 왼편엔 윤영호 전 본부장과 정원주 전 총재 비서실장의 모습도 보입니다. 특검이 압수해간 당원 가입서는 약 300장이었는데 이 가운데 절반가량인 150명 정도가 통일교 교인인 걸로 특검은 보고 있습니다. 이들은 당대표 선거를 앞둔 2022년 11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집중적으로 입당했습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윤 전 본부장이 국민의힘 집단 가입을 논의했다는 혐의와 일치하는 정황입니다. 특검은 얼마 전 박 씨를 불러 통일교가 박 씨를 통해 국민의힘에 교인을 입당시켜 당대표 선거에 개입하려 했는지 조사했습니다.
박 씨는 MBC에 통일교인들에게 가입 신청을 권유한 적 없다며 내가 정치를 해왔으니 그들이 알아서 내 이름을 적었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통일교로부터 1억 원의 불법 정치 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 지귀현 부장판사 접대 의혹과 관련해 공수처가 청구한 영장이 기각됐다는 내용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공수처가 당시 술자리에 동석한 인물조차 아직 조사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구나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귀현 부장판사 유흥업소 접대 의혹은 지난 5월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하면서 처음 불거졌습니다. 자체감사 4개월 만에 대법원이 내놓은 답은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론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1년에 한 번 정도 만나는 사이이고 유흥주점 사진이 찍힌 2023년 8월 9일 지판사는 술집에서 먼저 자리를 떴다는 진술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민주당 측은 제보자가 자신들에게 한 이야기는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지난 수년간 20여 차례 룸살롱 접대를 했다는 내용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진실을 밝히기 위해선 술자리에 있던 당사자들에 대한 조사나 술값 결제 내역 등의 금융정보가 필수적인 상황. 그런데 공수처는 고발장 접수 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제보자로 지목된 술자리 동석자조차 조사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참고인 신분이라 조사를 강제할 방법이 없다 보니 난항을 겪은 겁니다. 당사자들의 진술을 직접 들은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의 감사자료 또한 아직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임의로 자료를 건네는 순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생기는 만큼 강제수사 등의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서 자료를 받아가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사자 조사와 자료 입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압수수색 영장까지 기각된 상황. 사실상 지귀현 판사를 향하는 길목의 입구부터 막혀있는 셈입니다. MBC 뉴스 구나연입니다. 석방되면 집도 가까우니 운동도 조금씩 하고 당뇨식도 하면서 사법 절차에 협조하겠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하면서 한 말입니다. 하지만 법원이 보석 청구를 기각하면서 피고인의 의무인 재판 출석을 석방이라는 특혜와 맞바꾸려던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는데요. 윤 전 대통령은 오늘로 13회 연속 내란 재판에 불출석했습니다. 유서영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저지 혐의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 35부가 윤 전 대통령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형사소송법 95조 3호, 즉 증거인멸 가능성을 기각 사유로 꼽았습니다. 내란 특검 측이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이 강희구 전 대통령 부속실장을 회유한 정황 등을 들어 다른 관계자들과 입을 맞추려 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는데 재판부가 이 주장을 일부 받아들인 겁니다. 또 96조, 임의적 보석 필요성도 없다고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당뇨 합병증 등 건강 문제가 병 보석을 결정할 만큼 중대하지 않다고 판단한 걸로 보입니다. 보석을 신청하면서 석방되면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주장했던 윤 전 대통령은 보석 심리 결과가 나오기 전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13번 연속으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지난 3개월 동안 13회의 공판 기일에 연속하여 불출석한 만큼 구인장을 발부하시는 등 재판부 단호한 조치를 거듭 촉구드립니다. 재판 시작 8달 만에 처음으로 중계된 내란 재판. 법정에 나온 특검 파견 검사들이 단체로 검찰청 폐지에 항의하는 뜻으로 보이는 검은 넥타이를 메고 나오자 윤 전 대통령 측은 검사들의 이런 모습을 특검법이 위헌이라는 주장을 하는데 갖다 붙이며 윤 전 대통령의 불출석을 합리화했습니다. 검은 넥타이에서 문제 제기하는 바에 따라 내란 특검법에 규정된 절차가 모순이고 잘못되고 더 나아가 위헌이라면 특검이 본 사건의 수사와 공소 유지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게 되어 그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서 그런 논거로 그런 어떻게 보면 전혀 어떤 논리적이지도 않고 법리적이지도 않은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지귀현 재판장은 윤 전 대통령을 구인해달라는 특검의 요청에 즉답을 피했습니다. MBC 뉴스 유서영입니다.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계엄 해제 방해 의혹의 핵심 증인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오늘도 법원의 증인신문 절차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폐문부재 상태로 3차례 소환장을 받지 않은 한 전 대표는 강제 구인을 하려면 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구승은 기자입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오늘 법원에서 2번째로 열린 공판 전 증인신문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방송 출연을 이어갔습니다. 제가 어디 있는지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강제 구인하라면 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2번째 기일인데 안 나가셨죠? 저는 제가 안 나간다고 분명히 말을 했고요. 네. 민심 경청 행보를 한다며 한 전 대표가 유튜브로 열흘간 치킨을 배달하거나 자영업자와 대학생, 청년 창업가 등을 만나는 모습을 공개하는 사이 법원이 3차례 보낸 증인 소환장은 집에 사람이 없는 폐문부재 상태로 송달되지 못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23일로 3번째 기일을 지정했지만 증인신문 철회 여부도 검토해달라고 내란 특검 측에 요구했습니다. 12.3 계엄 당일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여러 차례 의원총회 장소를 바꾸며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한 전 대표는 본회의장으로 들어와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표결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본인이 계엄을 막았다고 하면서도 두 사람의 교차된 행적을 파악하기 위한 특검의 조사에는 책과 언론 인터뷰를 통해 할 말을 다했다며 협조하지 않고 있는 상황. 특검과 마치 협업하는 이런 그림을 만들어서 보수 분열을 획책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해요. 반면 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조경태, 김예지 의원은 일찌감치 특검의 참고인 조사에 응한 바 있습니다. 추 전 원내대표와 함께 원내대표실에 있었지만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은 국민의힘 의원 4명은 피고 발인 신분으로 특검 조사를 받았습니다. MBC 뉴스 구승훈입니다. 제국의 위안부 저자 박유하 교수에게 특별 공로상을 주기로 했던 대한출판문화협회가 이틀 만에 결정을 취소했습니다. 협회는 고통스러운 역사와 아픔, 분노를 깊게 헤아리지 못했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임소정 기자입니다. 출판 문화의 사회적 가치와 제도 발전에 기여한 이들의 공로를 인정하고 격려하기 위해 마련된 대한출판문화협회 특별공로상. 55회째 상의 주인공이 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교수와 출판사 뿌리와이파이 정종주 대표란 사실이 알려지자 각계의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학문에는 자유만 있고 책임은 없습니까? 대한출판문화협회가 또 다른 역사 왜곡이자 명예훼손의 동조자가 되는 것입니다. 상을 줌으로써 역사 부정이나 왜곡을 공식적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MBC 보도 뒤 더욱 논란이 거세지자 출판문화협회는 하루 만에 긴급위원회를 소집하고 수상을 취소했습니다. 출판협회는 일제 식민 지배를 겪은 고통스러운 역사와 위안부 할머니들의 아픔과 분노를 깊이 헤아리지 못했다고 사과했습니다. 이어 국민과 출판인들의 의견이 폭넓고 올바르게 반영될 수 있도록 절차와 방법을 바로잡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수상을 결정하는 심사위원 명단과 절차를 공개해달라는 MBC의 요청에는 정부기관이 아닌 출판협회 자체에서 주는 상이라며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수상 취소 소식에 박 교수는 자신의 SNS에 뒤늦게 어이없는 비난을 받다며 자신이 취소를 요청했고 수상 결정만으로 충분히 보상받았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대한출판문화협회는 지난 2022년과 23년 2년 동안 한국도서 해외 전파 사업 등으로 문체부사나 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서 총 50억 7천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MBC 뉴스 임소정입니다. 임신 6개월의 부하 직원을 서울의 한 새마을금고 간부가 성추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일부 임직원의 2차 가해 정황도 드러났는데요. 강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서울 노원구의 한 새마을금고. 전무이사 양모 씨의 사무실입니다. 그런데 명패를 가려놨습니다. 출근을 안 하신 거예요? 네. 대기발령을 받아내버려요. 안 하지. 지난달 4일 양 씨가 회식 도중 부하 직원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임신 6개월 여성 직원의 배를 만졌다는 겁니다.
완전히 상체를 제 배 쪽으로 숙이셔가지고 얼굴이랑 귀를 계속 가져다 대면서 내가 얘 할아버지야, 얘가 내 손주야 이렇게 말을 하시면서 계속 여러 차례 만지셨고요. 불쾌하다고 표현했지만 계속했다고 합니다. 양 전무는 이사장 아래 2인자로 인사권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일단은 너무 수치스럽고 한편으로는 사실 직장 상사니까. 피해 여성은 경찰에 신고했고 양 씨는 직위 해제됐습니다. 하지만 2차 가해가 이어졌습니다. 일부 임직원들이 양 씨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 양식을 돌렸습니다. 잘못은 있지만 그동안 직무를 성실히 수행했다. 결코 누구를 해하거나 이치에 어긋나는 일을 할 사람이 아니라고 양 씨를 두둔했습니다. 막내 직원한테 그거를 돌리고 직원들 책상에 2부씩 다 출력해서 올려놓은 다음에 신분증 사본이랑 같이 다 받아오라고 시키셨더라고요. 또 한 간부는 전체 직원들 앞에서 이런 말도 했다고 합니다. 직원들이 또 마음을 합쳐서 저는 잘 모시고 피해자도 있고 가해자도 있고 그러는데 저희는 직원으로서 그냥 잘 모시고. 피해 여성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실식한 척 하려고 거기 회의에 참석을 한 거였는데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 가해자가 불쌍한 사람 같고 제가 신고한 게 잘못된 것 같은 제가 또 울음을 못 참아서 또 이렇게 막 울고. 양 씨는 변호사를 통해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면서 평소 가까운 사이로 친밀감의 표시였을 뿐 성적인 의도는 없었다고 했습니다.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2차례 현장 조사를 거쳐 감사 중이라고 했고 감독당국인 행정안전부는 감사 결과에 따라 형사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강은입니다. 바로간다 사회팀 차우영 기자입니다. 모두가 풍성한 한가위지만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많게는 1억 원 넘는 임금을 못 받았다고 고급 식당 요리사들이 MBC를 찾아왔는데요. 그런데 대표는 비싼 아파트에 살며 고급 수입차를 몰고 다닌다고 했습니다. 먼저 식당부터 바로 가보겠습니다. 서울 청담동에 있는 스시 오마카세 식당. 점심시간에도 문이 닫혀 있습니다. 올해 초 붙은 우편물 도착 안내장이 그대로입니다. 근처에 문 닫은 스시 식당이 3곳 더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닫은 지는 더 됐죠. 한 1년 됐어요. 모두 한 회사가 운영했습니다. 여기서 일하던 요리사 6명이 임금을 못 받고 있다며 MBC에 왔습니다. 작년 8월쯤부터 밀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길게는 5달치, 퇴직금까지 1억 원 넘는 돈을 못 받은 요리사도 있습니다. 아버지도 수술하셔야 되는데 수술비도 보탬도 못 해주고 있는 돈은 다 이제 까먹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책임감과 이런 걸 갖고 일했었는데. 대표는 같은 말만 반복했다고 합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연락해서 다음 달이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달이면 될 것 같습니다. 희망 고문으로 벌써 거의 1년 정도 지났는데. 식당 운영사는 리운홀딩스. 리운홀딩스 이모 대표와 NHN 이준호 회장이 주식을 절반씩 갖고 있습니다. 이 회사를 상대로 전부 80여 건, 8억 5천여만 원의 임금체불 신고가 고용노동청에 접수됐습니다. 이 대표는 시가 40억 원 정도 하는 아버지 명의 아파트에 살면서 2억 5천만 원이 넘는 마이바흐 법인차를 타고 다녔습니다. 외제차도 끌고 다니고 개인 비서도 있고 고급 레스토랑 식사도 하고 그림도 수집하고 이런 사람인데 직원들을 줄 돈이 없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NHN 본사 앞에서 매주 돌아가며 1인 시위도 했지만 허사였습니다. NHN은 이준호 회장은 단순 투자자라 법적 책임은 없지만 임금체불 해결 방안을 마련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취재가 본격 시작되자 NHN은 이 회장과 NHN은 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아 직접적 책임은 없지만 피해 장기화를 막기 위해 리운홀딩스 측에 돈을 빌려줬다고 밝혔습니다. 리운홀딩스 이 대표는 3년간 25억 원을 투자했지만 심각한 적자를 봤다면서 밀린 임금은 전부 지급하거나 당사자와 합의했다고 답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임금 체불액은 약 1조 1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MBC 뉴스 차우영입니다. 미국에선 표현과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행태에 대해 할리우드 스타들이 잇따라 저항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과거 메카시즘에 맞서 싸우기 위해 결성됐던 단체가 80년 만에 다시 만들어지고 500명 넘는 한리우드 스타들이 동참할 정도인데요. 워싱턴 김정호 특파원입니다. 냉전의 서막과 함께 미국에 휘몰아친 공산주의자 색출 광풍. 무고한 사람들이 소련 간첩으로 몰렸고 영화계도 사상검열의 회오리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맞서 당시 할리우드에선 수정헌법 제1조 위원회라는 단체가 출범했습니다. 헨리 폰다, 그레고리 팩, 캐서린 헵번 등이 나선 이 단체는 수정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억누르고 임의로 미국의 가치를 규정하는 건 헌법 정신에 대한 배신이라며 항거했습니다. 그리고 약 80년 뒤 같은 이름의 저항단체가 다시 돛을 올렸습니다. 메카시즘의 어둠을 뚫고 자유의 새벽을 꿈꿨던 아버지의 뜻을 딸이 이어받았습니다. This is a very chilling time. And the key is solidarity. And so that's why I thought to resurrect the spirit of the committee that was started in the 50s and included my father. 바브라 스트라이샌드, 네털리 포트먼, 위노나 라이더 등 550명의 할리우드 인사가 이름을 올린 이 단체의 일성은 억압의 세력이 돌아왔다였습니다. 이들은 첫 성명에서 권력자 비판, 의문 제기, 항의, 풍자는 미국이 지향해온 근본 가치라며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지켜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헌정 질서를 위협하며 반대 세력을 틀어막는 트럼프식 군대 동원도 정조준했습니다. No president has ever sent troops into the democratic cities across the country saying full force. He is amassing power in a way that will destroy our democracy. 한때 자유의 표상이었던 그 미국이 어디로 사라졌냐는 질문은 끝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I love my country, but I don't at this time recognize my country. 연방 정부의 셧다운을 막기 위한 민주당과의 담판에 트럼프 대통령은 트럼프 2028이라는 글이 새겨진 모자를 올려놨습니다. 헌법이 그만 삼선 도전 의사로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해도 협상 상대에 대한 조롱은 분명했습니다. 트럼프식 정치를 뜻하는 트럼피즘이 과거 메카시즘 광기처럼 반헌법, 비상식의 상징으로 변모하면서 저항의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정호입니다. 자,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인 미국 농민들이 트럼프의 관세 정책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미국산 대두의 4분의 1을 사가던 중국이 트럼프의 관세 폭탄에 물러서지 않은 채 맞불 관세를 놓고 아예 대두 주문을 끊어버리는 등 미국산 대신 다른 나라 농축산물을 수입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자신만만해하던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콩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며 황급히 농민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로스앤젤레스 박윤수 특파원입니다. 미국 인디애나주의 한 농장. 콩 줄기가 허벅지까지 자랐지만 농부는 걱정이 태산입니다. 콩을 수확하더라도 팔 데가 없기 때문입니다. 미국산 대두의 25%를 사들였던 중국이 올해는 아예 주문을 끊었습니다. That's our number one customer. I mean, our number one customer won't do business with us right now. 중국은 지난 4월 트럼프의 관세 전쟁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최대 34%의 맞불 관세를 놨습니다. 대두는 물론 옥수수, 돼지고기 등이 중국의 보복 관세를 맞았습니다. 비싸진 미국 농산물의 자리는 아르헨티나와 브라질 등 남미 국가 농산물이 차지했습니다. 중국 수출이 줄줄이 가로막힌 농산물은 대체 판로가 없어 가격 하락에 직면했는데 특히 대두 농장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미국 농산물 수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대두는 단위당 가격이 12.8달러에서 10달러로 22%나 폭락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의 핵심 지지층이던 농민들이 관세 정책의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된 겁니다. Right now we need to see swift action or we're going to lose a lot of these farmers that the president loves. 자신만만해하던 트럼프 대통령은 뒤늦게 농민 지원책을 내놓겠다며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Tariff money that we made, we're going to give it to our farmers who are for a little while going to be hurt until it kicks in. The tariffs kick into their benefit. 경주 에이펙을 염두에 둔 듯 4주 뒤 중국 시진핑 주석과 만나 이 문제를 논의하겠다며 미국 콩과 다른 작물을 다시 위대하게라고 SNS에 적었습니다. 중국을 견제하겠다며 밀어붙인 관세는 미국 농민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내년 중간 선거를 앞두고 지지층 이탈을 막기 위한 대책이 시급해졌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미국 측이 우리나라가 관세 협상을 통해 투자하기로 한 3,500억 달러를 전액 현금으로 달라고 요구하면서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졌죠. 물꼬를 트기 위해 우리 정부가 3주 전 양해각서 수정안을 미국 측에 제시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한국을 밟으려 하면 그 발이 뚫릴 수도 있다는 뜻까지 전달하며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상빈 기자입니다. 한미 두 나라의 이견이 가장 첨예하게 갈리는 지점은 대미 투자금 3,500억 달러의 조달 방식입니다. 최대 5%만을 현금 투자하고 나머지는 대출과 보증으로 채우는 것으로 이해한 우리 정부와 달리 미국이 현금 지불을 고집하며 협상에 마침표를 찍지 못한 겁니다. 협상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우리 정부는 지난달 미국의 양해각서 수정안을 새로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통령실은 지난달 11일 미국에 방문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을 통해 미 상무장관에게 5장 분량의 양해각서 수정안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정안을 미국 측에 제안한 게 맞고요. 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답변은 좀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 실장은 MBC에 우리 정부의 외환 보유고를 고려할 때 전액 현금 투자할 경우 외환 시장 등 경제 상황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수정안을 통해 설명했다고 전했습니다. 양국의 통화 스와프 체결이 전제돼야 현금 투자를 논의해 볼 수 있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도 포함됐습니다. 통화 스와프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지금 미국이 요구하는 방식으로 전액 현금으로 송금 투자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대한민국은 다시 IMF를 맞게 됩니다. 다만 정부가 현금으로 직접 투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액수를 수정안에 적시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우리 정부는 시간에 쫓겨 국익에 해가 되는 타협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를 향해서도 한국을 밟으려고 하면 밟는 발도 뚫릴 수 있다는 강경한 태도를 전달했습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종교단체 경선동원 의혹을 받고 있는 김경 서울시 의원에 대해 제명 처분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조사 결과 국민의힘이 제기한 특정 종교단체의 집단 가입은 없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김현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년 지방선거 당내 경선을 위해 특정 종교단체 신도 3,000명을 입당시키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경 서울시 의원. 민주당은 김 시의원에 대한 조사 결과 제명 처분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김 시의원이 추천한 당원들과 관련한 서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당헌 당규에 위반한 사례들을 확인했다는 겁니다. 기존 당원들 중 일부가 영등포구로 주소지를 이전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민주당은 김 시의원이 영등포 구청장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이 같은 당무 방해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국민의힘 진종우 의원이 제기한 특정 종교단체의 집단 입당은 없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녹취가 이루어진 시점은 경선 선거권 행사를 위한 입당 시한 마감에 임박한 시기로 입당 심사 처리 및 심사 기간을 고려할 때 시기적으로 집단 입당 실현은 불가능합니다. 민주당은 문제가 된 당원들의 입당을 모두 무효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김경 시의원이 조사 전 탈당해 실제 징계 조치는 내려지지 않을 전망입니다. 국민의힘은 꼬리 자르기라고 비판했습니다. 제 식구 감싸기에 철저한 민주당이 이례적으로 입장 발표를 빨리 하는 것은 대부분 꼬리 자르기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이 김 시의원을 정치자금법 등의 혐의로 고발한 가운데 김경 시의원은 국민의힘이 마치 김민석 총리가 연루된 것처럼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송원석 원내대표와 진종우 의원 등을 맞고소했습니다. MBC 뉴스 김현지입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건 속보입니다. 정부는 지금까지 불이 났던 배터리 이전 작업에 감독관 역할을 하는 업체가 있었다고 설명해왔는데요. 해당 업체를 찾아 확인해보니 그 역할이 어떻게 감독관이냐고 반문했습니다. 원석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측은 화재 당시 현장에 15명이 있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이 가운데 슈퍼바이저, 감독관 역할을 맡은 업체 소속도 있다고 했습니다. 슈퍼바이저라는 게 이런 성격의 계약에는 있는데요. 올해는 LG CNS 대리점에서 참석을 했던
어떤 업체가 그렇게 운영을 했다라고. 이재용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이 말한 업체를 찾아가 봤습니다. 빌라 1층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감독관 역할을 했는지 물어봤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감독관입니까? 하루 일당 40만 원 청구해가지고 하는 게 감독관입니까? 그리고 직접 국장하고 계약도 안 한 건데. 배터리 운반을 오래 해 전문 분야라면서도 자신들이 맡은 일은 운반, 막노동이라고 여러 차례 반복했습니다. 운반이야, 운반. 일반 날르는 거 그거예요. 막노동이니까 어떻게 보면 일부니까 인력증 요청이 와가지고. 배터리 분리는 해본 적 없고 분리하면 옮기는 역할만 맡았다고 했습니다. 뺐으니까 다시 갖다 놔야 돼. 이사센터처럼. 이사센터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옮기기도 전에 불이 나 5층 전산실에는 가보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바로 그냥 올라갔어요. 그날 밤에 철수했죠. 감독관 역할을 놓고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 이 업체 둘 중 한 곳은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배터리 방전이 충분히 안 된 상태에서 서둘러 작업이 이뤄진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여기 주신 얘기 중에서 배터리 SOC는 작업 80% 정도 됐었다고. 30% 이하로 낮추기만 해도 전기 단락에 의해서 화재가 날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까웠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가장 기본이 안 지켜졌어요. 경찰은 오늘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 배터리 이설업체 등 4곳을 압수수색하고 화재 원인 규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원석진입니다. K-문화 열풍 어디까지 확장될까요? K-팝 아이돌들이 착용한 한국 브랜드가 일본 젊은 세대의 관심을 끌면서 일본 진출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K-패션의 공습 현장을 도쿄에서 신지영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하루 유동인구 300만 명, 이른바 패션 성지로 불리는 도쿄 시부야 한복판에 익숙한 브랜드 간판이 내걸렸습니다. 한국의 패션 플랫폼이 준비한 대형 팝업 매장입니다. 80개 패션 뷰티 브랜드로 3층짜리 건물 한 동을 꽉 채웠습니다. 약 3주간 사전 예약제로만 운영되는데 이미 11,000여 명이 신청을 마쳤습니다. 품질도 굉장히 우수하고 디자인 독특하고 또 브랜드를 보여주는 방식이 굉장히 크리에이티브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많이. 국내 한 백화점은 시부야 내 유명 쇼핑몰에 우리 브랜드를 소개하는 첫 정규 매장을 열었습니다. 현재 판매 중인 제품은 블랙핑크, 아이브 등 K-팝 아이돌이 착용해 유명세를 탄 브랜드로 일본 내에서도 마니아층이 형성돼 있을 정도입니다. 말 그대로 K-패션의 공세인데 한류 콘텐츠 인기 덕에 일본 2030 사이에서 한국 패션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뜨겁기 때문입니다. ステージとかで着てる衣装とかを見たりして、あ、こういうブランド着てるんだとかっていうのはよくチェックしたりしてます。このメガネもジェントルモンスターなので、これも韓国アイドルとかから。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과거 서양 브랜드가 일본 패션을 이끌어왔지만 이 추세라면 한국이 주역이 되는 날도 머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브랜드를 소비하는 일은 옷이나 잡화가 아닌 정보를 사는 느낌을 준다며 유행에 발빠르게 변화하는 한국 패션의 특징이 젊은 세대와 잘 맞는다고 분석했습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신지영입니다. 병원 치료나 장례비 등으로 목돈이 필요한 국가유공자들을 위해 정부가 긴급자금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긴급이란 말이 무색하게 막상 신청하면 돈이 다 떨어졌다며 한 달 이상 기다려야 한다고 하는데요. 이런 최소한의 예우마저 챙기지 못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손하늘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국가유공자인 55살 김영호 씨는 지난달 교통사고로 쇄골 등을 다쳐 일주일간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갑작스런 병원비 마련을 위해 국가유공자를 위한 긴급자금 대출을 보훈부에 신청했는데 지금은 돈이 없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너무 어이없는 답변이 돌아온 거죠. 예산이 없어서 내줄 수가 없고 대기자 명단에 올리겠다. 말 그대로 긴급으로 신청한 건데 나는 지금 당장 필요한 건데. 한 달 뒤에나 돈을 구해볼 수 있다는 말에 사정이 급박한 김 씨는 병원 수납까지 미루고 이곳저곳에 도움을 구해야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입원하고 사람이 죽는 거는 언제 당할지 모르잖아요. 긴급인데 돈이 없다고 해서 못 주면은 그 사람이 죽어나간다 그러면은 이거 누가 책임질 거냐.
3% 금리로 최대 300만 원까지 빌려주는 국가유공자 긴급자금은 사흘 이상 입원했거나 병원 수술 또는 장례식, 결혼식 등으로 목돈이 필요할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1년 158명에서 지난해엔 199명, 올해도 9월까지 벌써 155명의 유공자가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지원 예산은 287억 원에서 226억 원으로 오히려 크게 깎였습니다. 보훈부가 추산한 필요 예산의 70% 수준에 불과합니다. 신청자는 늘고 줄 수 있는 돈은 없다 보니 보훈부는 석 달 간격으로 지원 한도를 막아두고 쪼개 쓰고 있습니다. 대기자 받아서 내려오기로 하는데 연말 되면 못 드리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예산 배정과 또 정책 집행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해서 상황이 발생하면 2, 3일 내에 신속하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전면 개선해야 합니다. 국가보훈부는 한정된 예산을 최대한 조정해서 지원하고 있으며 적정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손하늘입니다. 의정 갈등이 마무리되면서 이번 추석 연휴엔 문연 병원도 많고 응급실 운영도 한결 원활해질 걸로 보입니다. 연휴 기간 문을 연 병원 의원과 약국 정보는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 재은효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119 구급차가 도착하자마자 환자를 긴급히 응급실로 이송합니다. 1년 전 의정 갈등이 한창이었던 작년 추석 연휴 상황과는 사뭇 다릅니다. 하염없는 대기도, 응급실 뺑뺑이 문제도 한결 나아졌습니다. 심장, 판막, 벽속장 이런 것들 응급실에 치료를 하고 있어요. 대기는 안 했어요. 지금은 뺑뺑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 연휴에 문을 여는 병원은 하루 평균 8,800곳으로 지난해보다 10% 정도 늘었습니다. 특히 전국의 응급의료기관 413곳은 연휴 내내 24시간 문을 엽니다. 연휴 기간 갑자기 아플 때 주변에 진료 중인 병의원은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응급의료 포털 사이트나 응급똑똑 앱을 확인하면 됩니다. 자신의 위치를 설정하면 실시간으로 문을 연 주변 병의원과 약국 등을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응급실은 실시간 병상 수까지 나옵니다. 검색이 어렵다면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번, 시도콜센터 120번으로 전화해도 됩니다. 또 12살 이하 어린이가 갑자기 아플 때는 아이 안심톡 사이트를 이용하면 응급처치나 상비약 이용 방법 등을 24시간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중앙응급의료센터와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하면서 119 구급대와 협력해 신속한 전원과 이송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재은유입니다. 추석 연휴,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라지만 집 밖으로 나서기조차 힘든 이들도 있습니다. 높아진 취업 문턱과 거듭되는 구직 실패로 쉼을 강요당하며 멈춰서게 된 청년들인데요. 백승우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청년들이 출근기록부에 도장을 찍습니다. 실제가 아닌 가상회사, 이른바 니트 컴퍼니를 다니고 있습니다. 반복된 구직 실패 등으로 스스로를 가둔 청년들에게 사회로 돌아올 수 있는 연습을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뭘 하기가 약간 버거운 거예요. 뭔가 거절을 당할까 봐. 집에만 있다 보니까 저는 좀 단절이 된 느낌이거든요. 그런 사회하고. 30대 초반 이모 씨도 몇 번의 대입 실패 뒤 10년 가까이 무직 상태로 외부와 접촉을 끊었습니다. 명절이나 연휴도 이 씨에겐 피하고 싶은 날일 뿐입니다. 그냥 저는 부채감이 들어요. 어른들을 걱정시킨다는 뭔가 죄의식이 들고. 학교도 안 다니고 구직 활동도 하지 않는 쉬었음 청년은 50만 4천 명. 10년 전보다 40% 넘게 늘었습니다. 처음부터 쉼을 선택한 청년은 드뭅니다. 10명 중 7명은 직장생활 경험이 있는데도 다시 일을 하는 게 어려웠습니다. 작년에는 일단 포트폴리오를 제출하면 좀 더 많이 연락이 왔었는데 취직은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한국은 청년층 70% 이상이 대학에 진학해 OECD 국가 중 고학력 비율이 가장 높지만 그만큼 취업 문턱도 높습니다. 학력은 기본이고 어학점수, 자격증, 대외활동, 관련 직무 경력 등 요구하는 게 넘쳐납니다. 그나마 경력이 없어도 지원할 수 있는 신입 채용은 전체 채용의 3%도 안 됩니다. 사회 첫 발을 내딛는 청년들의 나이는 점점 늘어나고 구조적으로 쉼을 강요당하며 아예 은둔고립 청년으로 고착화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래다운 평범함이라는 건
일을 해서 번 돈으로 사람들과 어울려 살고 싶다라는 바람인데요. 고리분돈이 장기화되면서 소위 스펙이 쌓이지 않은 청년들이 취업 시장으로 바로 진입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의 좌절은 개인 문제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구직 중단 청년 50만 명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연간 약 11조 원. 정부는 올해 700억 원을 투자해 구직 단념 청년들을 발굴하고 취업 역량 개발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백수입니다. 목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프로야구 정규리그 우승팀이 극적으로 가려졌습니다. LG를 맹추격하던 한화가 9회 말 투아웃에서 거짓말 같은 패배를 당하면서 최종전에서 이미 패한 LG가 2년 만에 정상에 올랐습니다. 김태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최종전에서 NC에 패하며 자력 우승에 실패한 LG. 그런데 거짓말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역전 우승을 노리던 한화가 SSG에 9회 말 투아웃까지 5대2로 앞서면서 LG와 승차를 반경기 차로 좁힐 수 있었던 상황. 마무리 김서현이 한원회에게 투런포를 맞고 한 점 차로 쫓기더니 신인 이유래에게 끝내기 투런 홈런을 맞고 뼈아픈 역전패를 당했습니다. 2위 한화의 패배 소식이 전해지자 조용하던 잠실구장엔 다시 시끌벅적해졌고 어부지리로 정규 시즌 우승이 확정되면서 경기장에 남아있던 LG 팬들은 환호했습니다. 이미 퇴근길에 올랐던 LG 선수들도 야구장에 돌아와 우승 세리머니를 즐기는 진풍경도 벌어졌습니다. 나 집에 갔다 주차하고 있는데 전화 왔어. 빨리 오라고. 그래서 보니까 역전했어. 이유래 선수한테 고맙다고 했어 안 했어? 자, 팔로우 한다. 2년 만에 정규 시즌 우승을 차지한 LG는 한국 시리즈의 직행에 통산 4번째 통합 우승에 도전하게 됩니다. MBC 뉴스 김태현입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5위 싸움에선 8연승 중인 NC가 유리한 고지에 올라 있는데요. KBO를 대표하는 스위치 타자로 골든글러브와 WBC 대표팀까지 노리는 김주원 선수가 그 중심에 있습니다. 조진석 기자가 전합니다. 타격이면 타격, 수비면 수비, 상대 내야를 흔드는 빠른 발까지 전반기 부진에서 벗어난 김주원의 맹활약은 시즌 막판 NC 대반전의 원동력이었습니다. 국내 선수 중 유일한 스위치 타자로 슬럼프에 빠진 시즌 초반 한쪽 타석에만 집중하라는 충고도 이어졌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제 정체성이 조금 사라진다라고 느껴가지고 주변 사람들이 말했던 것처럼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그래서 더 이겨내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타격 기록에서 유격수 중 1위에 오르며 골든글러브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데 스위치 타자 최초 60홈런을 기록한 시애틀 롤리의 모습이 큰 자극제가 됐습니다. 한쪽으로만 치는 선수들보다 더 홈런을 많이 치는 걸 보고 동기부여되고 더 노력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수비에서 실책이 가장 많은 게 약점으로 지적됐지만 오히려 도끼를 품는 계기가 됐습니다. 울진 않았고요. 중요한 상황에서 이제 좀 결정적인 실수를 해서 상황 자체가 좀 너무 열받고 화가 나더라고요. 김주원은 WBC 대표팀까지 꿈꾸지만 당장 내일 시즌 최종전에서 승리해 NC가 와일드카드 결정전에 진출하는데 모든 걸 쏟아부을 계획입니다. 마지막까지 정말 아무도 모르는 가을 야구 싸움을 하고 있는데 포기하지 마시고 같이 응원해 주셨으면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MBC 뉴스 조진석입니다. 초등학생인데 키가 2m 5cm인 배구 선수가 있습니다. 배구를 배운 지 1년도 안 됐지만 프로배구 선수들보다 더 큰 키로 기대감을 키우고 있는 용지훈 선수를 박재훈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높이의 차원이 다른 스파이크가 연거푸 상대 코트에 내리꽂힙니다. 서 있기만 했을 뿐인데 상대가 실수로 점수를 내줍니다. 압도적인 신장으로 최근 배구계를 흥분시키고 있는 이 선수는 초등학생입니다. 저는 교동초 6학년 미래블로커 용지훈입니다. 4학년 때는 180이었고요. 5학년 때 한 190 정도 됐고 이제 6학년 되니까 2m 5 정도 됐어요. 웬만한 성인 남성보다 머리 하나는 더 크고 팀의 세터와는 50cm 넘게 차이가 납니다. 제자리에서 팔을 뻗은 높이 역시
2m 60cm에 가까워 V리그 네트 높이를 훌쩍 넘습니다. V리그 국내 선수들보다도 더 큰 키지만 배구를 배운 지는 이제 9개월. 코트 안에선 아직 미숙한 점이 많습니다. 운동신경이 아주 좋고요. 기본기 면에서는 조금 아직 미숙한 편이어서 지훈아 다치지 말고 열심히 즐겁게 배구하자. 네. 대회를 나가면 초등학생 마냐는 웃지 못할 의심도 받았다는 용지훈. 기본기부터 갈고 닦아 국가대표 선수가 되는 게 꿈입니다. 좋은 선수가 돼서 엄마가 좋아하는 연예인을 만나게 해줄 거예요. 조인성이요. 김연경처럼 좋은 배구 선수가 돼서 국가대표가 되고 싶습니다. 좋게 지켜봐 주세요, 많이. MBC 뉴스 박지웅입니다. 지난 9월 늦더위는 기록적이었습니다. 비도 이틀에 한 번꼴로 자주 내렸는데요. 작년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평균 기온이 높았고요. 강수일수는 총 15.1일로 역대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극심한 가뭄을 겪었던 강릉 지역은 9월 한 달 동안에만 평년의 1.5배에 해당하는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내일부터는 연휴가 시작되는데요. 연휴 첫날부터 궂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지금 호남 지방에 내리고 있는 비는 밤사이 충청과 남부 지방으로 확대되겠고요. 내일은 일부 수도권과 강원도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제주 산지에 150mm 이상, 남해안에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예상되고요. 특히 내일 새벽부터 오후 사이 전남 해안과 제주를 중심으로는 시간당 최대 50mm 안팎의 매우 강한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비는 토요일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일요일과 추석 당일에는 중북부 지방에 약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도 지역은 비로 인해 보름달을 보긴 어렵겠고요. 충청과 남부 지방은 구름 사이로 볼 수 있겠습니다. 내일 해안과 산지를 중심으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이 19도로 출발하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이 23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긴 연휴 이동하실 때 안전 각별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목요일 뉴스데스크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